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2일 목요일 오늘도 대여투쟁의 선봉자 장혜찬 최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혜찬입니다. 오늘 스벅 가야죠? 네, 오늘 방송 끝나고 예. 시원하게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잔 해야죠. 스벅 가야죠. 왜냐하면 이게 스벅하자는 말이 예. 뭐 혐오예요, 이게. 이게 혐오래요. 이게 하면 안 될 말이고 이 말했다고 음. 어린 학생들이 미래까지 망치고 막 네. 징계하고 이 난리를 쳐야 돼요. 아이 그럴 리가 있나요? 좌파들은 유튜브에서 온갖 막말을 쏟아내고 그러니까요. 뭐 체육 매부쇼에서는 뭐 탱크로- 우파 성향 사람들 탱크로 밀어버리자 하는데 네. 누가 징계 줍니까? 안 줬죠. 그리고 뭐 조진웅 예. 옛날에 소년범이었는데 그렇죠. 좌파라는 이유로 용서해주자 뭐자 이러던 인간들이 예. 뭐 류근 시인인가 뭔가 하는 그러니까 작자가 말이에요. 이 학생들을 뭐 영원히 용서해주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이나 하고 앉아있고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비정상적인 사회를 예. 바로 돌리기 위해서라도 예. 우리가 진짜 끝나고 스벅 가자. 오늘 스벅 가야 돼요. 네, 스벅 커피 한 잔씩 사면서 직원들 응원도 해주고 또 배재고 학교 앞에 예. 진짜 못난 어른들이 아, 학생들 욕하는 근조화환 같은 걸 보낸대요. 진짜 왜 그럽니까? 그게 어린 10대 학생들한테 할 짓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스벅 가야지의 원조가 누굽니까? 이재명 때문 아닙니까? 걔네들이 지금 이거 긁어 부스럼 만들고 사회 갈등으로 네.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역풍이 일어나서 이 지방선거 폭망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게다가 스벅 괜히 이 정영진 회장 막 잡는 거 아닙니까? 친미라는 이유로. 멸콩했다는 이유로. 멸콩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그런데요. 미국에서 의회 보고서가 나왔는데 니들 이러는 거 한미 FTA 위반이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한국이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라는 이 미국 연방의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에는요, 특히 한국 정부가 쿠팡을 지속적으로 표적으로 삼아왔다 하면서 이런 차별적인 대우는 한미 무역 합의 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하원에서 나온 보고서기 때문에 네. 당장 미국에서 하원 상원은 우리로 치면 국회잖아요. 네. 국회 차원의 어떤 한국에 대한 제재나 규탄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예. 미국은 이제 대통령들은 바뀌어도 예. 하원과 상원 그 국회의원들은요 보면 막 8선, 예. 막 9선, 10선 막 이래요. 엄청 오래요. 잘 안 바뀌어요. 음. 근데 이 사람들 인식에서 예. 대한민국은 이제 우리 편이 아니네. 저 이재명이 들어섰더니 완전히 쎄쎄 국가가 되고 있네. 예. 이 인식이 바뀌면 이 사람들이 결국 5년, 10년 뒤에도 미국으로 움직인다니까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고요. 예. 이 보고서 내용을 한번 뜯어보면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아, 뭡니까? 청와대 관계자의 메시지와 국정원 공문 통화 기록을 확보했다. 예. 이재명 대통령도 해당 작전 내용을 보고받았다. 아, 이재명도. 이런 내용이 이 보고서 안에 기재되어 있거든요. 예. 이건 미국에 봤을 때, 아. 야, 이거 이재명이랑 청와대 너네가 다 보고받으면서 알고도 쿠팡 조지는 거잖아. 그러네요. 미국 기업 이렇게 괴롭혀? 음. 그럼 관세 협상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미국에서 잠수함 수주 되겠습니까? 아니, 캐나다도 지금 잠수함 수주가 불투명하니까 예. 막 강훈식이 가고 난리잖아요. 난리잖아요. 그 핵잠수함 가지고 그 난리를 쳤지만 예. 실질적 진전이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뭐하러 내주겠습니까? 쎄쎄 국가한테. 그러니까요. 지금 이 미국 스벅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고 괴롭히는 이유가 다 반미 성향의 이 정부 때문에 나오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요. 이 보고서 공개 이후에 하원 의원들이 자신의 SNS에 잇따라 글을 올려서 한국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까딱하면 이재명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예. 한미 혈맹이 흔들거리고 우리가 만약에 미국과 손을 떼고 예. 북한, 중국, 러시아랑 손잡으면 대한민국이 지금은 국력 세계 10이죠? 그렇죠. 이거 100등까지 추락하는 거 일도 아닙니다. 일도 아니죠. 나라가 지금 환율 어때요? 환율 엄청 높아요. 지금 1,540원 넘었대요. 오늘 지금 코스피 역대급 폭락해서 막 7,000선으로 7,900까지. 깨지고 근데 환율은 1,560원, 1,600원 가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친미 기조를 확실히 했으면 이런 일은 없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해줬죠. 통화 스와프. 통화 스와프도 해줬죠. 아르헨티나 대통령 그냥 친미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막 통화 스와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는 사실 국력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전히 그래도 박정희 정부 때부터 나라의 힘을 키워왔는데 예. 곧 죽어도 안 해주잖아요. 안 해주잖아요. 안 해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관세 협정도 지금 막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관세 협정 깨진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재명이 뭐 골프 연습하고 있다고 그래요. 태릉 가서. 거기 태릉 잃어버리고 아파트 짓자고 했던 게 민주당이었는데 거기 가서 골프 연습을 하지 않나. 그리고 트럼프 만나서 골프 치자고 본인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재명 본인이.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이랑 골프를 왜 칩니까? 그러니까요. 너는 저기 시진핑이랑 가서 짜장면이나 먹어라 이러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나라 안보가 구멍이 숭숭 나고 있는데 이재명이요. 어제 영종도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기에 참석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 통일을 추진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 행위도 하지 않겠다. 이 발언 자체가 예. 헌법 위반입니다. 아, 이거 뭡니까? 대한민국 헌법에는요. 예. 북한은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요. 반국가 단체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영토를 예. 한반도로 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북한은 헌법에 의거해서 제가 뭐 999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말 하는 게 네, 아니라 헌법에 의거해서 제발 헌법 공부 좀 해라. 헌법에 의거해서 북한은 우리나라의 영토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입니다. 반국가 단체인 겁니다. 예.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예. 헌법을 위반하면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주겠다. 우리가 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 예. 이거는 위헌이고 그 자체로 탄핵 사유예요. 그렇죠. 이 자체가 탄핵 사유죠. 북한 체제 존중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은연중에 예. 이 주사파들, 이 종북 주사파들 뇌리에 뭐가 깔려 있냐면 예. 북한이 핵을 가지면 우리 민족이니까 우리도 핵 가진 거 아니야? 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뿌리에 박혀 있다고요. 예. 근데 그 핵은 누구를 위협하기 위한 핵입니까? 우리를 위협하고 미국을 위협하는 거죠. 저 핵을 ICBM에 실어서 예.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해지면 그렇죠. 북한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예. 야, 우리가 LA에 핵 쏴? 음. 싫으면 너네 대한민국에서 손 떼. 예.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핵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육군, 해군, 공군 전력이 뛰어나도 안 되는 핵 앞에서는 거죠.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북한 눈치 보면서 돈 퍼주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노예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비대칭 전력인 핵을 가진 이 북한한테 이렇게 설설 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놓고는 전시작전권 환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게다가 대문이 열릴 때까지 평화의 공존을 찾겠다고 하면서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겠다 이런 얘기했어요. 근데 어제 이재명이 문재인이랑 밥 먹었잖아요. 예, 문재인이 그렇게 해도 안 되고 뒤통수 맞았잖아요. 그랬죠. 앞에서는 막 문재인한테 막 이 형님 대우해주다가 예. 좀 틀리니까 뭐 삶은 소대가리가 웃느니 뭐니 했던 게 북한이잖아요. 그리고 막 그거 거기 사무소 연락사무소 폭파시켜. 폭파시켜버리고 700억짜리를. 그러니까요. 그래놓고도 문재인한테 그런 이야기나 좀 들어라. 북한한테 뒤통수 맞은 이야기. 아 문재인은 그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 안 하나 보죠? 근데 문재인은 뒤통수 맞고도 호호호 북한이 내 머리를 어루만져 주다니 아. 역시 나의 성과가 뛰어나다 이러고 있으니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정전 체제를 반드시 평화 체제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 그래서 미군 철수까지 가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얘기한 겁니다. 이게 정전이 끝나고 예. 지금 휴전이잖아요. 이게 지들 맘대로 이제 전쟁 끝났다 종전 선언을 해버리면 예. 한미 연합사가 유지될 해체되죠. 근거가 없어집니다. 예. 그 연합사가 해체되고 유엔군이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미군 축소 감축 그리고 미군은 이제 일본으로 옮겨가는. 예. 저희가 뉴스 배송 시간에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미군 내부에서는 이미 별 4개짜리를 한국이 아니라 일본으로 옮길 검토까지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미군의 방어막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본으로 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들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두 국가론에 따라서 북한의 핵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핵이 없는데 미국과의 그 정상적인 대화를 열어주고 이게 미군 철수까지 가는 전형적인 좌파 사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얘기를 이재명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요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왜 조선일보에서 예. 이재명의 저 발언은 위헌이다. 헌법 몇 조 몇 항을 어긴 거다. 예. 이건 사실 탄핵 사유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회 의석수가 딸리니까 예. 탄핵을 못해도 이게 탄핵 사유라는 걸 국민들한테 계속 알려야 되잖아요. 알려줘야죠. 조중동이나 TV조선 채널A는 뭐 하냐는 거예요. 뭐 하냐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발언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저희 방송 아니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네. 정동영이 하는 행동 그리고 안규백이 하는 행동 저희가 전해드리지 않으면 들으실 수가 없어요. 지금 종편에서 이런 중요한 문제를 다루지를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의 지지율이 지금 추락하고 있는데 네. 이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잖아요. 오늘도 계속해서 이재명의 지지율 계속 더 떨어졌습니다. 더 떨어지고 역대 최저. 네. 부정평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와중에 이재명이 머릿속이 완전히 이상하게 됐나 봐요.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청년 보좌역을 재가동한답니다. 근데 이거 예. 좀 남사스럽지만 아 뭐가요? 제가 만든 제도거든요. 아 그래요. 청년 보좌역. 대통령직 인수위 때 예. 제가 직접 기자회견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허락을 받아서 네. 전 부처에 청년들을 보좌역으로 놓고 모아서 회의도 하고 네. 그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이나 공약이 뭔지 대통령실에 전달한다. 예. 그런데 그거를 완전 찬밥 신세 내팽개치다가 네. 다 내란몰이 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내란이라면서요. 그러면 이 청년 보좌역도 뭐 내란 제도겠네. 그렇죠. 이제 와서 2030 지지율이 바닥을 찍으니까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예. 이걸 다시 모아서 회의를 하겠다. 다 주눅들게 만들고 다 없애놓고 이거는 정말 염치 없는 일이고 예.
이런다고 2030 지지율이 올라오지 않는다. 아, 절대 안 올라가죠. 제가 말하지만 아까 우리 배재고 이야기도 했잖아요. 예. 그게 일반 고등학생들, 중학생들한테 엄청난 역풍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10대들은 더 싫어하거든요, 민주당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근본부터 뼈속부터 바꾸지 않으면 내려와야죠. 절대 이거 뭐 청년 보좌 회의 몇 번 한다고 해서 뭐 바뀝니까? 그러니까요. 탈모 공약 괜히 그 20대 남성도 호감 살려고 했다가 예. 중증 환자들이 우리는 지금 한 달에 약간 몇 천만 원 내면서 죽어가는데 이게 말이 되냐? 예. 역풍 보니까 또 간담회 취소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재명이 하는 짓이 다 그따위예요. 그러니까요. 살짝 아 내가 이거 하면은 20대들이 좀 돌아오지 않을까 하지만 그런 얕은 수는 이제 청년들한테 안 먹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 윤석열 지우기, 뭐 윤석열 정부 지우기, 내란 세력 이렇게 해놓고는 왜 이제 와서 이걸 하느냐라고 했더니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 이거는 지금 내란 특검 하고 종합 특검 2차까지 하고 있는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특검을 1차, 2차 몇 번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예. 특검으로 보수 진영이 씨를 말리겠다고 탈탈 털어도 나오는 게 사실 별로 없거든요. 없어요. 그런데 그 짓을 하면서 뒤에서는 지지율 떨어지니까 예. 아 우리가 뭐 박정희 정책도 뭐도 하겠다 웃기고 앉아있네 진짜. 진짜 웃기고 앉아 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존경한다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 이런 말이나 하는 거예요. 청년 이제는. 쓴다고 했더니 진짜 청년 위하는 줄 아느냐? 그러면 이 청년 보좌역 회의에 예. 전 정부의 청년 보좌역 제도를 만든 장해찬 한번 불러라. 아 그렇죠. 제가 이 제도를 만들고 설계하고 운영했던 당사자니까 예. 이게 잘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가서 쓴소리 해줄 테니까. 예. 근데 저 같은 사람 부르겠습니까? 아 모르죠. 가가지고 주눅 들고 겁먹고 있는 애들한테 네. 좋은 소리나 듣고 말겠죠. 그렇죠. 게다가 이재명이요 또 이번에는 이 SNS로 2차 업무 보고 국민 참관단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업무 보고 뭐 해가지고 시즌 2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개딸 신청단 받는다는 겁니다. 아, 개딸 받는다? 이거 누가 가겠습니까? 그냥 개딸들이 가가지고 예. 아 대통령님 너무 잘하고 계세요. 대통령님 덕분에 살기 좋아졌어요. 아. 거기 가서 예. 정말 제대로 된 국민이라면 예. 이재명 대통령 당신 때문에 전세가 없어졌어. 그렇죠. 우리도 이제 다음 달부터 이사 가면 월세 내야 돼. 네.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렇죠. 이 말을 하는 국민이 가야 진짜 의미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런 말을 하게 둘까요? 아유 안 두겠죠. 그런 사람을 국민 참관단으로 뽑을까요? 뽑았으면 큰일 나죠. 바로 드럼통 행위죠. 우리 배짱남매 한번 뽑으라고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가서 한번 하면 좋은데. 우리 신청 한번 해볼까요? 신청하면 될까요? 뽑아줄지 안 뽑아줄지. 이게 신청하면 신청해가지고 참석 여부를 확인해 준다고 하니까 저희는 안 될 거예요. 절대 안 해주겠죠. 했다가 취소하겠죠? 한번 신청해봐야 되겠네. 만약에 뽑으면 그 뽑은 사람이 이제 잘리겠죠. 드럼 너 통행. 배승이 장해찬을 될 것 같다고? 드럼 통행. 네. 이런 말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 보여주기 쇼예요. 보여주기 그러니까요. 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봤자 이재명의 지지율은 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날개가 없습니다. 추락하는 지지율에는. 이재명은 감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재명이 문재인을 만나서 비빔밥을 먹었다는데 비빔밥을 먹으면 뭐 하냐고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민주 진영 내 멸칭 안 된다. 그러니까 문조 털레오 안 된다는 거예요. 문재인이 기분이 되게 나빴나 봐요. 왜요? 문조 털레오 때문에. 아. 나를 거기 끼워? 아. 나 전직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 들고 나온 게 네. 그런 말 안 쓰게 하겠습니다. 아. 일단 급하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꼬리를 내린 거거든요. 예. 호남에서 제발 저 좀 찍어주게 해주십시오. 아. 뭐 이런 건데 그런 거군요. 문조 털레유? 개딸? 이런 거 다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좌파 안에서 지들끼리 만든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개딸도 지금은 쓰지 말자 하는데 지들이 자랑스럽게 개혁의 딸이라고 만든 거예요. 이재명이 제일 많이 썼잖아요. 이재명이 제일 썼잖아요. 그리고 뭐 자기가 개딸 현상을 뭐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모범 사례다 이러면서 그렇죠. 지가 자화자찬했던 거예요. 문재인은 문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그거 댓글 다는 거 갖고 양념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사용하지 말자고요? 그럼 이제는 저는 문조 털레오나 이런 건 양념 아닙니까? 양념 아닙니까? 진짜 아주 그래놓고는 이렇게 또 단합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호남에다 구애를 하고 있는데 과연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다고 국민들이 뭐 이재명과 문재인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설령 이 이재명의 쇼가 통해서 호남에 어차피 그 삼성이나 SK 보면 공장 안 짓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시간 끌고 조건 안 맞으면 안 짓겠다는 거예요. 안 짓겠다는 거죠. 이제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 쇼를 해서 네. 김민석이 이겼다고 쳐요. 김민석이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지율이 올라가겠냐고요.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가죠. 그리고 김민석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김민석이 사실상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대표를 굳이 두 번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청래야. 그러니까 정청래는 또
총리 하다 나와서 뭐 하는 거냐? 당대표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근데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요? 당대표 2번 할 필요도 없고 아, 그렇죠. 총리하다 당대표 할 필요도 없고 그러네요. 서로 욕할 때는 다 맞는 말만 해. 그러네요. 근데 김민석이 예. 정청래를 저격했지만 이거 누구한테 상처 주는 말인 줄 아세요? 누구죠? 당대표 2번 했던 이재명 죽이는 말입니다. 아, 그러네요. 이재명이 당대표 2번 했잖아요. 2번 했잖아요. 근데 이재명은 되고 정청래는 안 돼? 그럼 이재명도 못할 짓 한 거지. 그러네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네요. 그러니까 김민석은 예. 이재명을 등에 업고 당대표 딱 되잖아요. 네. 김민석은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철새 아닙니까? 철새. 정몽준 간다고 노무현 내가 가만히 안 둔다. 예. 노무현 내가 죽여버린다. 네. 뭐 이런 이 말을 했다가 김민세로 찍혀서 20년 동안 야인 생활했잖아요. 그랬죠. 딱 되자마자 공소 취소? 그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아하. 하면서 바로 이재명한테 등 돌릴 인간입니다. 그렇군요. 정청래도 그렇고 김민석도 그렇고 믿을만하지 못하니까 이재명이 몰래 송영길 불러가지고 밥 먹이고 그다음에 삼성과 SK 불러가지고 이렇게 지원해줄게 뭐 이랬던 거군요. 정청래가 총리하다 당대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청래도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청래도 2판 4판이에요. 여기서 밀리면 네. 여러분 당대표만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정청래 다음번에 공천 못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들 막 성추행했고 막 그렇잖아요. 있었죠. 이재명 성격상 전당대회 끝나고 그 재수사할지도 몰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청래도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 나를 죽여? 다 죽여봐! 막 이렇게 난사하는 거예요. 아군적군이 없군요. 네. 이런 상황이군요. 오늘 국회에서는요, 국조특위가 올림픽공원에 가서 현장 조사를 합니다. 현장 검증을 하는데요. 이 선관위와 관련된 소식 또 새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뭐 매일 새롭게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시 선관위가 송파 이 투표용지 인쇄 비율 50% 이것을 지난 3월부터 알고도 방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이라는 거죠. 그날 현장에 닥쳐서 예. 이거 큰일 났네? 이게 아니라 예. 누차 경고했고 예. 3개월 전부터 알고 있으면서 그렇죠. 심지어 다른 지역 서초구나 강남구는 인쇄 비율을 높였어요. 예. 송파구만 안 했다는 것은 예. 여기서 의도적으로 이 지역의 투표율을 떨어뜨리겠다. 그렇죠. 라는 고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파구의 인원이 엄청 많기 때문에 여기서 투표용지가 부족하면 당연히 투표를 못할 것이고 투표율이 하락할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정원호를 이겨보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요. 중앙선관위가 전국 선관위한테 이런 뭐 공문도 아니고 업무 연락이라고 해가지고 선거 당일에 용지가 부족할 수 있으니 대응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송파구는 저희가 업무가 많아가지고요 못하겠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그 월급과 그 수당과 때 되면 가는 몰디브 휴가, 예. 보라카이 휴가는 어쩌고 이게 정신이 없어서 못 챙겼다? 정신이 없어 못 챙겼대요. 장난합니까 진짜? 정신이 없어 못 챙겼대요.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정신이 없어 못 챙겨가지고 실제로 선관위가 이 투표지 사태 뒤에 우리 직원 좀 늘려주세요 하고 직원 212명 좀 늘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대요. 근데 진짜 염치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다 걸린 다음에 예. 저가 도둑질하고 강도질한 거 돈이 없어서니까 돈이- 기본소득 좀 빵빵하게 주세요. 그래요.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러니까요. 선거 기간에 190명이 휴가를 갔어요. 그렇죠. 그 190명이 휴가만 안 가도 이 200명 다 채우고도 남아요. 그렇습니다. 선관위는요, 알고 보니까 매년 100명에서 200명 꾸준히 늘려왔는데, 지난해만 안 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가 지금 가족회사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누구 가족을 뽑을지가 다 결정이 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에 못 뽑았으니까 이번에 증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누구 사돈의 팔촌의 네. 큰아버지 뭐 큰아들의 뭐의 조카의 온 가족들 다 뽑겠지. 지금 그렇죠. 선관위 솔직히 말하면요. 해체라는 게 아마 이 사람들 찢어서 다른 부처 보내는 걸 텐데 예. 다 잘라도 저는 분이 안 풀리거든요. 그렇죠. 일을 이따위로 했는데 예. 그냥 다 잘랐으면 좋겠어. 다 잘라야죠. 근데 200명을 더 늘려달라? 늘려달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왜 또 늘려달라고 했나 보니까 투개표 인력 확보가 어렵다. 부정선거 의혹 제기가 늘고 있다. 이것과 자기들이 휴가 가서 일을 못한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지들이 지금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부정선거 의혹이 늘어나니까 사람을 더 뽑아달라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그러면 얘기죠. 준비를 똑바로 해서 부정선거를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가족들 뽑으려고 지금 대기표 갖고 있을 텐데 이 채용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확실하게 의혹을 해명이나 하거나 이런 얘기를 해야지 선관위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근데 이 와중에 더 심각한 의혹도 터진 게 뭐죠? 저는 이게 이번 선관위 뉴스 관련해서 가장 충격적이라고 보는데요. 네. 선관위 전산센터 출입증이요. 예. 14번이나 회수가 안 됐대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그럼 14개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언제 그러면 전산센터 들어가는지 제대로 파악도 안 된다는 거고 그렇죠.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는 건데 예. 이 전산센터에 음. 만약에 누가 나쁜 마음 먹고 들어가서 예. 조작을 하거나 전산을 망가뜨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전산실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예. 옛날에 국정원에서 조사할 때 비밀번호가 뭐 1, 2, 3, 4, 5 그렇죠. 그랬잖아요. 예. 총체적 관리 부실이고 전산센터가 구멍이 숭숭 뚫려가 있다는 거 이번에 이 SBS 단독 보도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입증이요. 주로 외부 업체 직원들한테 발행이 됐는데 이 출입 기간이 종료되면 이게 꺼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 있지가 않고 기간이 계속해서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게 회수가 안 되면 언제든지 그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투표를 하고 나서 전산 입력을 반대로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투표 결과 바꿔놓으면 어떻게 누가 확인할 겁니까?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누가 책임집니까?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 미회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도 못하고 있대요. 이런 정도라면 진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산실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려고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는 네. 결심을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거고 그렇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선관위는 진짜 개혁의 대상이고 이번 단순히 국정조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가야 된다.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전산센터 같은 경우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특검을 다 털어봐야 털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 드리면서 지금 이 선관위에 대한 또 다른 이 불법 행위가 나왔는데 진짜 매일 나옵니다. 이게 하나 둘이 아니에요. 그 뉴스 배송 매일 챙겨보신 시청자 네. 여러분, 어제 저희가 선관위 보도한 거 알려드린 것과 오늘 나온 내용이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저희도 야 이쯤 되면 이제 선관위 뉴스가 끝나겠지 싶은데 네. 정말 까도 양파처럼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선관위가 한 업체한테 수의 계약을 해놓는데 이 업체가 선관위 전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의 계약을 따기 위해서 전 직원이 들어가서 로비를 하고 실제로 수의 계약이 되니까 그때서야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다는 거죠. 브로커 짓을 했다는 거죠. 그러네. 결국 선관위도 이 전관예우, 예. 전직 직원들이 나가면 그 직원들이 연을 맺는 회사, 예. 취업한 회사에다가 수의계약 팍팍 몰아준다. 예. 그럼 제대로 된 선거 관리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선관위가 잘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더 황당한 거는요. 위철한 그 이재명의 밥 친구라고 하는 네. 위철한이요. 자기는 몰랐다. 나도 몰랐다. 선관위 관련해 가지고 나 특검 조사 받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투표용지 부족 관련해서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부랴부랴 진상 규명에 냈는데 이건 뭐냐? 예. 나 빼고 조사해라. 아. 나는 아무 책임 안 지겠다라는 건데 위철환이야말로 문제의 핵심이죠. 그렇죠. 이재명 밥 친구가 선관위원장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부 조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이나 민주당으로 불똥이 튀는 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양심이 있으면 위천한 먼저 사퇴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이 챙기면 됩니다. 지금 예. 어차피 선거도 없고 그렇죠. 그냥 선관위원장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예. 왜 꾸역꾸역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가? 그렇죠. 뭔가 지키고 막아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이재명 밥 친구가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본인이 이 빠져나가려고 이제 법조인이니까 이 법적으로 생각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것 같은데 이번 특검을 통해서 위철함부터 어떻게 임명이 되고 지금 어떤 상황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되지 않나. 그런 점에서 제가 선관위는 반드시 헌법에서 제외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전에 사전투표 폐지해야 되고요. 이 선관위원장 상임으로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국민청원을 통해서 이재명 탄핵 이것도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겠죠. 100만까지 만들어야죠. 100만 만들면 네. 아마 언론에서도 이제 받을 겁니다. 네, 지금 추세가 굉장히 빠르니까요. 예. 저희가 댓글 링크에 남겨두는 이재명 탄핵 청원 여러분 꼭 서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달아주셔야 더 많은 사람들이 예. 이 소식을 알 수 있다는 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